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일단 빨간불 켜고 있는데 상대 강도가 코스피가 훨씬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강세 오늘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난 영향이 되겠죠. 코스닥은 약세권에서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그리 강한 탄력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상승 종목 개수는 코스닥에서 1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빠지는 쪽이 세게 빠지고 있다는 건데 딱 보니 로봇과 엔터 쪽의 흔들림 다소 크게 나타나네요. 자, 이를 반영해서 시장 어떻게 바라볼지 여러 내용들 점검해 가겠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이지은 본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후에 종목 얘기 자세히 부탁드릴 거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쪽이 ARM 상장 후 폭등 이슈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는 가졌었는데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어제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여지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 그리 키워나가지 못하는 흐름 확인됩니다. 그래도 HPSP 등과 같은 일부 장비주들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요. 미국장에서 은행권, 금융주들 흐름 비교적 괜찮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 같이 연결되면서 상승세 보이네요. 연말 배당 모멘텀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강세 나타나죠. 2차전지 쪽에서는 LNF가 오늘은 비교적 선전하면서 그래도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와 함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으로는 5G 장비주, 우주 항공주 요런 테마성 종목들 꽤 강하고요. 니켈이라던가 광물 쪽의 움직임도 오늘은 비교적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STX와 그린로지스 인적 분할 이후 오늘 이제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됐는데 네. 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살짝 상승폭을 줄였지만요.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 신설 법인인 STS 그린로지스가 오늘 또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보통은 인적 분할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이제 마이너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만큼 다시 회귀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강세를 나타낸 이유는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이제 STX는 종합 상사로서의 2차전지 공급망 확대를 기반으로 원재재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 물류와 해운 분야에 집중해서 역량을 높여간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STX가 거래하는 원자재와 산업재 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린로지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주가가 또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앞으로 이제 차익 실현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도 좀 괜찮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분할을 하고 나서는 근데 또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으나 실적은 꼭 점검하고 지나가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STX와 STX 그린로직스 오늘 다시 상장이 되고 나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5G 장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KMW가 8%, 뭐 오이솔루션 혹은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통신 장비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5G 인프라 구축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삼성의 인도 관련한 수주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G 장비주도 대표적 소외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5G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드시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0월부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대응을 위한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 본격화 소식이 최근에 있으면서 조금씩은 바닥권에서 좀 상승 탄력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KMW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별적으로 5G 섹터는 저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통신적인 분야는 뭐 AR이라든지 VR, XR,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지금 더 많은 응용기술 출현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앞으로 더 필요성이 대두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섹터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KMW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애플이 또 아이폰 15 와이파이 6 이 탑재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KMW는 국제 와이파이 연합 6이 인증 취득에 대한 또 부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5G 기업들의 이런 추세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강하게 탄력은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이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이 좀 안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세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는 이런 확신적인 부분은 지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좀 분할로 해서 들어가시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괜찮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적 상승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으로선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조금 지켜보며 대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5G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추이는 좀 기대 갖고 저희 지켜보도록 하죠. 자, 우주항공 쪽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혹은 AP위성, 세트라가이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한 일주일 사이에 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슈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긍정의 보고서도 조금 더해지고 있는데 눈여겨보신 종목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을 좀 이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위성통신 안테나 그리고 솔루션 분야를 글로벌적으로 좀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95%나 차지하는 굉장히 글로벌적인 기업이고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런 해외 법인을 통해서 6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지금 5G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동안 한동안 추세가 좋지 않았던 섹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오곤 있긴 하지만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두 섹터 모두 저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엔 지금 정부 정책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년에 우주항공 예산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와 우주항공 쪽에 신규 또 예산안을 지금 집행하겠다 2024년에 이런 얘기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세게 치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이슈가 같이 좀 강하게 붙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두 섹터 모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괜찮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우상향의 퍼포먼스를 당장은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이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해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셔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속 특징주들에 대한 질문 같이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 이진 본부장께서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주실지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열어보시죠. SM이네요. 다시 화려하게 라이즈. 요즘에는 저도 엔터 이제 아이돌들이 잘 몰라가지고 꼭 검색을 해보면 네. 이제 막 데뷔를 한 따끈따끈한 신인 이름이 라이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수 라인업이 사실 엔터사에게는 제품 라인업처럼 이렇게 가동률 부분 혹은 대비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막강한 4분기. 그러면 4분기에 뭔가 컴백이나 데뷔가 많다라는 걸까요? 그쵸. 일단은 지금 좀 엔터 쪽이 최근에 또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일단 4분기 때는 또 라인업이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엔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에 앨범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예상되고 있는 그룹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신인들의 데뷔도 구체화가 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또 지금 라이즈 같은 경우엔 데뷔 초동 판매량이 100만 장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또 기록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인 가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실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SM이라는 기업이 잘 가기 위해서는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아야지 같이 힘을 받고 가는데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K-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 글로벌 팬덤을 아주 단단하게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엔터 쪽에서는 계속해서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거고 또 예전에는 약간 아시아 중심이었다라고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와도 협업을 하면서 그 뮤즈가 돼서 또 모델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팬층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북미 유수의 레이블들과 함께 또 우리나라 국내 엔터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효과도 굉장히 좀 빵빵하게 받고 있고 또 예전과는 지금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우리가 SNS를 통해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정말 세계 시장을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엔터사들은 이러한 그 특수성을 갖고 계속해서 세계 무대를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엔터사의 그 그룹들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인기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콘서트도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순회 공연을 돌면서 성황리에 마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는 못했잖아요. 콘서트를 못했는데 이제 본물 터지듯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콘서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주가 흐름에 실적에 좋은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고요. 네, 과거보다 네. 사실 정말 K-팝 아이돌들의 인지도가 너무 올라갔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것이 해외에서 뭐 음반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라디오까지 해서 최근 들어서는 K-팝이 다른 뭐 문화까지 같이 끌고 간다 이런 얘기 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주신 투어 얘기를 살짝 더 깊게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의 뭐 이제 앨범이었다면 이젠 스트리밍, 뭐 굿즈 판매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되는 게 그렇죠. 월드 투어잖아요. 네. 그런 월드 투어를 하는 아티스트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리고 또 월드 투어를 나가면 그만큼 홀이 엄청나게 크고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팬덤들이 형성이 되면서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무대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서기 시작을 했고요. 블랙핑크나 뉴진스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보면 해외에서 다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너무나 가깝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콘서트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성황리에 잘 될 것 같고요. 100만 장 이상의 밀리언셀러 앨범 그리고 해외 비중도 굉장히 높은 이런 월드 투어가 아마 엔터 쪽에 매출과 수익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엔터사들 중에서 SM인지가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블랙핑크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하이브고 블랙핑크는 YG인데 왜 SM을 선택하셨어요? 일단 솔직히 기술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좀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 있고 지금 NCT 드림이라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NCT 드림이 이번에 이제 앨범 판매량이 365만 장의 판매가 있었는데 지금 전작 대비해서 무려 129%나 상승을 했고요. 엑소도 워낙 앨범이 잘 팔리고 있고 또 신인 라이즈의 데뷔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SM 지금 대거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너무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스파의 월드 투어도 있고 또 NCT 드림, NCT 완전체 투어 이런 가수들의 투어가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총 45회차의 공연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공연, 그리고 MD의 연간 상승, 광고의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엮어서 아마 SM이 앞으로 좀 좋은 그런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SM을 픽을 했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엔터사들이 동시에 좀 빠집니다. 이번 주 흐름은 나름 괜찮았다가 지금 SM은 한 3%, YG엔터는 아까 8%까지 밀리는 걸 봤는데요. 13만 5천 원대 거래되는 SM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좀 타이트하게 전략을 갖고 오긴 했는데요. 네. 일단 하반기 뒤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상반기 쪽에 저는 엔터사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의 목표 라인 잡고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12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엔터사 중에서 SM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잔금 해제 열어보죠.
가온칩스입니다. 좌 삼성전자, 우 ARM 날개. 오늘 안 그래도 미국에서 ARM 상장되고 폭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사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네. 오늘 시세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연결다리 갖고 있는 사업부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 네. 기업인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요. 커스텀 칩의 요구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 공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 말 그대로 되게 어려운 그런 공정 분야인데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 공정, 노하우를 지닌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가온칩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5G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미래 산업의 발전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연평균 4.6%의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팹리스, 파운드리, 디자인, IP 업체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에서 설계 도면을 받아서 양산에 적합하게 디자인을 하고 패키지하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 나가는 기업이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파운드리 공정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자인 하우스와 파운드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TSMC랑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파운드리 쪽 그 고객사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가온칩스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온칩스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연결다리라는 키워드를 주셨는지 저희가 확인이 됐고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확대. 요즘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국내 유수의 기업들 말고도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또 중요 맞아요. 포인트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성과가 있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개만 이제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기업이 좋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세상도 많이 바뀌고 또 다양한 분야를 다 잘하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메이드를 시키는 기업이 주가의 흐름이 실제로 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 시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시장, 일본 법인을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 네덜란드라던가 미국 이쪽으로 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만 지금 15개의 기업을 팹리스 기업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28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활용을 해서 또 차량용 AI라던가 이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주요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텔레칩스 그리고 LX 세미콘을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이제 해외 시장을 뻗어 나가서 해외 시장에서도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모멘텀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포인트를 곧장 가보겠습니다. 돈 되는 신사업인데요. 보통 돈 되는 쪽 하면은 항상 앞에 이런 키워드가 붙어요. 차세대. 네. 차세대 기술, 차세대 반도체, 혹은 차세대 모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그쵸. 여겨지잖아요. 네. 가온칩스도 그런 맥락에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에 이제 AI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자율주행,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야기, 뉴스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반드시 나오는데요. 일단 고성장 산업인 차량용 쪽과 AI용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을 실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14m 미만 공정부터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이탈을 하면서 삼성전자 자체 모바일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또 이 삼성전자도 지금 AI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의 내용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전장과 AI 쪽으로 해서 새롭게 가온칩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온칩스 최근 흐름은 올해 당연히 오른쪽으로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었다가 8월경에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예쁘게 이평선 타고 올라간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가격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탄력을 잘 가지고 가다가 오늘 조금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51,600원을 목표가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선은 4만 원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5,500원권에서 거래됩니다. 장 출발할 때 5% 가까이 뛰며 출발했다가 상승분을 꽤 반납한 상황인데 그래도 1.8% 하락권 지금 자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SM과 가온칩스 살펴봤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이지은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